예, 저기 국힘당의 그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세대에서 세 번 이제 취업을 낙방해서 이건 뭐 취업 물론 뭐 한 두 번 낙방할 수도 있고 예닐곱 번 낙방할 수도 있는데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여러 번 낙방했다는 걸 우리가 상징될 수가 있죠. 세 번 정도 취업을 낙방하고 거의 뭐 이제 제대로 이제 중요한 걸로 따져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한 3년 정도, 세 번 정도. 근데 그렇게 하고 당연히 남자는 이제 취직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이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뭐 국회의원을 세 번 떨어지고 그런 것을 물론 이제 뭐 반드시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비례대표라든지 쉬운 길 같은 걸 특혜를 이제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 이제 취업 낙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실력이 부족해서가 반드시 낙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사가 잘 안 풀리는 거,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 이런 세태가 잘못됐길래 그런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대표로서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상징한다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 노동자 농민의 대표 국회의원도 있듯이 근데 노동자 농민 당사자들과 노동자 농민의 대표 국회의원하고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면은 뭐 입장이 똑같은 건 아니죠. 이제 지금의 노동자 농민에 속한 사람들은 농민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는 뭐 대기업 노동자는 오히려 잘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옛날에는 다 힘들었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대표자들은 이제 자기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뭐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징적이고 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사람의 차이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20, 30대의 그 남자 청년들, 이 사람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왜 다른, 이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당대표는 서열이 국무총리 다음에 아마 여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 대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보편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뭡니까? 장관이죠. 그 장관보다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출세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30대임에도 그 흔히들 이제 젊은 층의 나이 먹은 사람을 경멸하는 이제 꼰대, 어, 잘난 체하고 이제 손생질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거느립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하는 20, 30대 청년들의 대부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도 30대의 취업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20대는 뭐 그나마 어리고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얘기를 않고 30대이면서도 취업이 잘 안 된 사람이 있고 특히나 또 취업을 그러니까 물론 아무데나 막노동으로 아무데나 한다면야 뭐 왜 안 되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안 되는 거냐면은 이제 지적 노동 그런 이제 웬만한 이제 무역 상사 무슨 뭐 그런
어떤 좀 지적 노동을 하는 그런 데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좋은 직장에는 이 30대 이런 사람들이 좀처럼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같은 30대인데 누구는 당대표로 시기나 해가지고 이 꼰대들 밑에 거느리는데 누구는 이 꼰대들 밑에 들어가기도 힘들죠. 이제 들어가서 약간의 월급을 받으려는데 취직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인터넷에서 이걸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페이스북에서 약속한 거지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유래가 뭐냐면은 국힘당에서 이제 그 토론이 자꾸 미뤄지다가 압박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적 그냥 금방 넘어간 이벤트이지만은 올데이 라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죠. 그래서 올데이라는 건 물론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죽어라고 영어 가르치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 라방이 뭔가 했는데 글쎄 여하튼 방송을 하니까 방송한다는 뜻이겠고 요 라는 뭐냐면 저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라디오 방송, 올데이 라디오 방송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구세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옛날 사람들 쓰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거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죠. 라이브 생방송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생방송. 그리고 올데이는 뭡니까? 전일 생방송. 이렇게 쉽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런데 그 고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올데이 라방을 아주 그냥 같이 스튜디오에다 크게 써붙여 놨던데, 간판으로. 이거를 이제 전일 생방송 이렇게 쓰면은, 아시다시피 한글이 이 전일 이렇게 해서 뜻이 분명히 이렇게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표제어를 할 때는 이 문장에서는 그럭저럭 이제 앞뒤 정황으로 이제 파악이 되지만 한글이 이제 이 같은 전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판이라든지 표제 제목 같은 데는 한자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한자를 쓰면 뭔가 좀 두려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올데이로 썼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데이 라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별로 썩 유쾌한 기분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인을 보기 위한 방송인데 이걸 왜 굳이 영어로 아주 크게 앞에다 써붙여야 된 것인가? 한국어로 통하지 못할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굳이 영어를 쓰냐? 물론 이유는 알겠다. 아까 한 얘기처럼요. 이제 한글로 쓰면은 뭐 뜻이 잘 안 전달되고 한자를 쓰니 두려워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좀 유쾌하다 그런 뜻을 하니까 거기서 물론 당국자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서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재 하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9세대 뭐 심하게 말하면 틀딱 9세대 늙은이 그런 가서 이제 젊은 사람 취향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자를 쓰려 하느냐.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영어 젊은 층의 취향을 따라서 영어를 쓰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 표를 받는 거
이것을 아주 그냥 국힘당은 굉장히 지금 큰 성과로 보고 그걸 이제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젊은층 취향, 영어를 쓰는 것이 젊은층 취향, 구세대는 한자를 쓰고 이게 근데 지금 새삼스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1970년대에도 교수가 물론 이제 그 교수는 이제 그쪽 파벌 교수시죠. 이제 그러면서 뭐 신문에서 자꾸 한글로 이제 글을 쓰면 윗사람들이 자꾸 결제를 안 하고 이제 한자를 늘어서 쓰라고 막 그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면 젊은 세대가 자리 잡으면은 이제 한글로 신문에다 쓰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맞죠, 예언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꿔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 생각은 뭐냐면은 그걸로도 다 뜻이 되고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젊은층 취향이 마치 영어인 것처럼 된 거는 이미 1970년대에도 교육에서도 그랬고 어느 시대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1945년 이제 일본 제국 패망해서 미국이 이제 동양 한자 문화권을 영어권으로 완전히 편입하기 위해서 완전히 영어권 편입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9세대는 전통 문화를 보지만 신세대는 영어를 즐겨한다. 이런 관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문자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좀 멋쩍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9세대인가? 내가 뭐 그냥 늙은인가?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젊은 층 맞추려면 영어를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데 이제 70년대에도 그랬었고 더욱더 그런 것은 오히려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그야말로 그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점령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사실 먼저도 얘기했듯이 점령이란 건 하기 나름이죠. 미국이 1945년 이후 계기로 우리나라가 2000년에 한자 문화권에서 영어 문화권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미국의 점령 맞습니다. 미국의 영향권대로 완전히 민족이 개조되고 바뀌고 민족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점령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다음에 오히려 초기에 더 영어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의 영어권화는 이제 1950년대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가 갑자기 영어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좋아한다기보다 영어를 배우는 게 영어니까 그렇죠. 한자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저희도 사실 영어 위주를 훨씬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차차 이제 우리 국어를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개념 파악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공부해야 할 시기보다 더 늦게 이렇게 우리 국어를 알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때 50년대에 지금 케이팝이 뭐 영어 섞어 쓰고 막 그런 게 아주 최근에 나온 케이팝의 그냥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이미 50년대 60년대에 짧게 들리지 못했지만 들어보십시오. 슈시아인보이 구두를 깨끗이 구두를 닦는 소년 그리고 맨 나중에 뭐 노굿이래요 난 좋다는 거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나온 노래 올드미스 우리 외인 올드미스 넘버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영어는 뭐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그냥 계속 그래왔고 박정희 정권 때도 초기에는 이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으로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그거 뭐 처단 그런 이제 시범 이른바 시범을 보였고 그리고 또 뭐 한글 전용 한자 배격을 단행했고 이렇게 미국에 잘 보이게 했지만은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는 그 인권 문제 뭐 그래서 카터하고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틀어졌죠. 그래서 그땐 박정희가 저기 자주국방 다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다시 영어로 너무 쓰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 막 나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영어 티셔츠 입고 다니는 젊은이를 체포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영어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개조하려는 세력과 이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계속 주고받고 이제 그래왔습니다. 이제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좀 이제 뭐 막 국악을 많이 틀고 그냥 국풍팔십이라고 약간 국가 그거주의 그런 게 좀 다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 외교 그러면서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듯 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왔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계속 이루어 왔었었는데 MB 정권 때 가서 아마 특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용자 그런 쪽이 아마 취임할 때부터 뭐 어린쥐 쓰자 뭐 영어 다 쓰자 막 그런 이게 막 논란이 있었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어린쥐 쓰자 뭐 오렌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영어 쓰자. 그런데 아마 MB 정권 이후 그때쯤에 길거리 간판과 모든 잡지 표지 이런 게 다 영어로 바뀌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제 해방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어를 쓰게 하려는 압력이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글쎄 균형은 아니고 조금씩 밀려났죠. 그것은 이제 꼭 영어라기보다도 이제 한자를 자꾸 안 쓰게 됨으로써 개념어와 그런 것들 자꾸 영어로 바뀜으로써 영어 조금씩은 밀려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항이 있고 이렇게 균형이 그랬었는데 MB 정권 와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럼 어쩌겠다는가 이제 좌파 정권은 뭐 일단은 제가 다른 관점에서 분석했으니까 그냥 논외로 치고 이제 보수 정권이라는 아니 보수 정파라는 곳에서도 특히 이렇게 영어를 이제 쓰는 거를 MB 정권도 그렇고 지금의 국힘당도 그렇게 모든 이번에 올데이 라방 이전에도 무슨 뭐 그냥 그게 뭐더라 압박 면접 이런 거에 대해도 무슨 뭐 그냥 간판 옆에다 반드시 또 영어를 써놓고 영어를 꼭 병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건지 뭐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더민당 정권이 더 옹호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국힘당이 더 이렇게 나섭니다. 외국인 배려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우리 국민을 전부 영어를 쓰게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른 논쟁이 부딪힙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역시 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9세대는 한자라든지 전통적인 가치, 문화를 쓰자고 하자. 신세대는 영어를 쓰자고 하자. 근데 이제 9세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000년 우리 민족의 혼이 있고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이제 신세대 영어를 쓰자는 이른바 신세대 그것도 사실 9세대의 권력자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과한 거고 그냥 개돼지처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마치 신세대의 표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영어를 좋아하는 건 영어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전후에는 영어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영어 쓰는 걸 더 좋아했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세상의 우리는 어차피 언어는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계속 쓴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한국어를 계속 쓰면서 한국어의 깊은 의미 단어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고 한국어의 고급 어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조금 알게 되고 차근차근 알게 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전통 우리 민족 가치 민족 정신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9세대는. 그런데 신세대와 신세대를 옹호하는 이제 국힘당인지 어느 세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용이 중요하고 국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민족 정신 사실이 지금 뭐 의인지 아닌지 아니 골수 우파라는지 만화가인 분도 뭐 오해인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경향 보이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같은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민족 무슨 상관이냐 한국이란 게 그건 이제 민족 국가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여튼 뭐 허브 그 여러 가지 그냥 그 세계의 허브 국가라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층이 젊은 층 혹은 젊은 층을 옹호하는 권력층이 민족이니 뭐 그런 구세 이게 겉으로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란 단어,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법 이런 데서 하나하나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개천절도 이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런데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정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한테 넘겨준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켜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했을 때 미국 국민하고 또 평등하게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백신을 주고 모든 그것을 다 평등하게 국민이 혜택을 주고 그렇게 미국이 해준다면은 뭐 그거 어떻게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겠습니까? 뭐 국민이 잘 사는 게 최고지 민중이 잘 사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살면 됐지 무슨 놈의 전통 무슨 가치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실용주의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보수적인 어떤 무리한 이제 진보주의를 배제한 보수의 바탕을 둔 실용주의 뭐 이런 것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했습니다. 아까 그 양반이 또 얘기한 건데 이제 국힘당에서 당 대표가 이제 선출돼서 이제 제일 해나가고 있는데 자꾸 당 대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약간 바깥에 그런 파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힘당이 우파려면은 좀 이쪽에 해당하는 쪽에서 이제 국힘당 우리 자기네가 진짜 이제 소위 우파 세력의 이제 그 어떤 주도권을 어디가 잡는 거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가 진짜 우파고 이쪽 국힘당은 뭐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 이쪽 대결적인 우파에서.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 텔레비에서 뭐라고 했냐면 능력주의 할당제 폐지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건 보수 정파 보수 정치에서 비주류가 될 수 없는 거다. 얼마나 훌륭한 답입니까? 그야말로 진짜 한국에 몇 안 되는 하버드 대학원이야 뭐 대충 나온 사람 많이 있겠지만 하버드 학부 나온다는 건 정말 너무나 안 되죠. 그런 이제 한국에 몇 안 되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능력주의 할당제 폐지 이런 보수의 본질적인 거 이것은 보수의 어떤 그 세력이 있다면은 결코 그게 비주류라든지 뭐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오래전도 아니고 뭐 조선시대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문화 양식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거고 2000년 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초기에도 우리는 전부 이제 새로 쓰기에 한자로 돼 있는 중요한 단어를 표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 불과 50년 전,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 때까지 이어온 그런 가치, 문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거, 2000년 동안 이어온 문화 가치,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건 그야말로 보수의 그 주류이죠. 결코 비주류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수의 주류라는 사람들이 그 몇십 년 전까지만 있던 주류 문화 양식들을 다 배격하고 영어로 문화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능력주의, 그것을 주장하는 보수 정파를 자꾸 이제 비주류인 양 내보려고 하는 이런 다른 세력들, 그 사람들이 모순된 행동인 거나 마찬가지로, 2000년, 민족의 어떤 문화 그거 자체를 지키고, 계속적으로, 중심으로 지키자는 그런 것을 당연히 주류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보수에. 근데 그것을 이쪽에서 생각 안 한다면 이건 주류 보수가 아니죠. 근데 뭐 계속해서 또 딴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문화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같은 한자 문화권 동양 같은 보수 정파인 곳, 거기 일본과 대만은 왜 그럼 계속 똑같습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은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좌파로 다 돌아갔고, 근데 우파 정파라는 자들도 이제 좌파에 넘어간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좀 뜸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왜 그럼 그래도 계속 주장하느냐, 그런 전통가치, 뭐 민족 정신, 그게 무슨 쓸데있냐, 우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불이익을 받느냐, 이제 드디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비슷한 나이에 이준석 씨는 당대표씩이나 해서 꼰대들을 거느리는데, 왜 여러분 30대, 여러분 30대 청년들은, 이 꼰대들,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는데도 취직을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결혼도 생각도 못하고, 뭐, 결혼도 여러 가지잖아요. 훌륭한 사람, 있고 능력 있는데, 자기 뭐, 성격이나 운명, 취향,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무조건 하려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준석 씨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뭐, 늦게 했는데, 뭐, 생각 없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모든 게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말 진짜 답답하죠. 하여튼 왜 그럼 차이가 나냐? 왜 누구는 그렇게 비슷한 나이인데 누구는 그렇게 이제 훌륭한데 누구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십중팔구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그럼 저희가 자꾸 이름 특정인을 뭐 자꾸 공략하거나 그러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청년들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하고 왜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아마 뭐 그 계층 차이의 불공정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고 이 사람은 대우 못 받는 이유가 계층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겠죠. 그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이 분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히 평가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죽어라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중학교 때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죽어라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들어오면은 집에서는 한국말을 씁니다. 텔레비 뭐 맨날 영어 방송을 듣는데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영어로 회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영어 회화하려면 또 맨날 돈 내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결국 아무리 죽어라 돈 내고 봐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영어로 대화합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1년이라도 살아서 미국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죽어라 배우지만은 그 단어에 어떤 단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단어를 배워가지고 뭐 북 혹은 책, 우리말을 이제 연결시켜서 배우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우리 한국말은 상관없이 그냥 주변 상황 모든 거 매일 배워가지고 이런 게 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책은 북이다 이렇게 식으로. 그러면은 아주 쉬운 단어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 점점 어려운 단어 개념어 이런 것까지 올라가면은 그 개념어를 이제 영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만 돼도 이제 영어가 단어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말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해당하는 우리말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말에 대한 개념이 만약 잘 안 잡혀진다면 영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어떻게 국어 시간은 어느 정도 배웠지만은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말의 그 단어 개념들 한자 그 자체가 우리말인데 이것들을 전부 한글로만 적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개념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니까 20, 30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우리말의 고급 어휘 개념들 우리 한국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이름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준석 씨처럼 미국에 4년 있다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 단어를 배워도 이 우리말 이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매일같이 쓰고 그 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면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 그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거 매일같이 쓰고 그러면서 개념을 파악이 됩니다. 미국에서 같이 몇 년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유학을 갔다 오거나 학부면 더욱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야겠죠. 자꾸 추상적으로 그 좀 간단한 더숙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set 이게 뭐냐면 set 짭짭 뭐 이렇게 하다 뭐 그런 거죠. suck 이제 빨아들이다, 빨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 마이크가 이쪽에 있는데 suck 빨아들이다 그런. 그리고 fork 훅 하고 뭐 행해 그런 식으로 영어는 의성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을 만듭니다. 좋은 단어도 있네요. 허그 표현다. 이렇게 짧은 의성어 같은 것이 어떤 개념을 팍 줍니다. 느낌을 확 주고 물론 우리말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한글이 이제 장단음도 표시 못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불편한 게 있죠. 영어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개념을 또 잘 교육을 안 시키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느낌 같은 거. 하여튼 영어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아주 그냥 느낌 있는 단어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급 어휘를 배워도 알아도 한국에서 영어 단어장을 외우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단어의 좀 대표적인 거, A로 시작하는 거, 좀 기억이 납니다. 에드버캐트라는 겁니다. 옹호라고 합니다. 근데 옹호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별로 하도 쓰지를 않으니까 저도 이제 거의 이제 그리면서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옹호하다, 호응해서 껴안다, 그리고 보호하다. 그러니까 애드보키트 하면 옹호하다. 대강은 뜻은 알겠죠. 애드보키트가 옹호하다는 건지. 그런데 미국에 살고 그냥 영어 개념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똑같이 영어를 알아도 애드가 뭡니까? 애드하고 더하다는 뜻이 있죠. 애드, 더한다, 애드. 그리고 이거 철자 잘못 썼구나. 애드하고 보케이트. 애드는 더하다. 보컬 해서 목소리 내다는 거죠. 목소리를 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T 하면은 뭐 하는 사람 그런 걸 얘기입니다. 에드보카이트 이렇게 근데 여기서 I까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T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에드버키트 하면 목소리를 더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혹은 또 그런 행위 뭐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개념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요 에드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보컬이 뭔지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이트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에드버켓 하면 말을 더해줘가지고 편들어줘서 이렇게 옹호 그런 주는 사람이다. 이 에드버켓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우고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걸로 외우죠. 그러니까 이거의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영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니 영어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고 지성을 배우고 이제 어떤 문화인이 되려면 이러한 이제 개념적인 어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적인 어휘에 이런 거 이 영어식의 에드버키트가 아니라도 우리 옹호 이쪽에 대한 호응하고 더한다 이거를 알아야 이 개념을 파악이 되는 건데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차 얘기하듯이 이거 아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죠. 특별히 자기가 관심 있어서 공부하지 않는 한 웬만한 단어들은 전부 한글로 대강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모릅니다. 고급 어휘에. 물론 또 영어를 잘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 단어도 압니다. 이 옹호에 해당하는 에드버키트.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에드와 보컬, IT 이것들이 합쳐진 그 단어의 개념을 압니까? 그냥 무조건 에드버키트가 옹호라는 그런 것만 외웠으니까 아무런 이 단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이 단어에 해당하는 지적사고 개념이 들어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왜 미국에 가서 하는데 저는 왜 아느냐? 그거야 영어를 자꾸 해서 한 20, 30년 그냥 자꾸 이 문제에 관심을 둬서 고민을 했으니까 지금이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에야 알게 사회생활을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때 알면은 늦죠. 이런 개념들은 언제 파악이 돼야 되냐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고급 어휘 개념들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4년을 수학을 하면은 설사 한자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자에 해당하는 이 옹호에 대한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에드버키트라는 이 고급 어휘의 개념을 아니까 고급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미국에 한 4, 5년, 10년 이렇게 미국 교포든 더 좋고 하지만 한국에 있던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부모가 똑똑해서
미국을 보게 가게 해준다든가, 물론 그 소수 이제 그 유학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대부분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이제 보내지는 거고, 이 부유층에서는 미국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려서부터 영어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상류층이 되고 고급 지적 어휘를 갖게 됩니다. 한자를 쓰든 말든 우리가 쓰든 말든 간에 그 부유층, 상류층, 고위층은 한자를 안 써도 영어의 미국에서 본토에서 영어 어휘의 개념을 다 파악해 오니까 고급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도 이제 정계를 이제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된 거지 뭐 부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는 비슷한 나이인데 누구는 당대표 되고 누구는 취직도 안 되고 이거는 능력 차이 때문이지. 예? 뭐 누구는 그 어떻고 뭐 불공평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적 어휘 개념이 있는 사람하고 지적 어휘 개념이 없는 사람, 청년들. 한국에서 영어 단어 아무리 배워봐야 영어 단어 개념 모르고, 한국말 배워도 한국말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사지선다형 문제집 많이 풀어도 이런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회사나 기업 그런 데서 정말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려면 이런 고급 어휘 개념, 고급 지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필요한데 갓 졸업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40, 50대도 물론 비슷한 교육 받았고 저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전의 문화가 잔재가 더 남아있으니까 또 그 정도가 덜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들도 20, 30대 부족했어도 사회에 나와서 10여 년 더 독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가 간에 좀 개념 파악을 좀 했습니다. 갓 졸업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갓 졸업한 사람을 일단 어서 취업하려고 하지, 기업 입장에서 지적 업무에 투입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거는 전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다 알아두고 미리 다 개념과 그런 고급 개념, 지적 개념을 다 알아서 사회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떤 피상적인 의미만 알고 사회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상류층의 자제들은 이제 이렇게 미국, 뭐 정치인들도 다 미국 보냈잖아요. 자식들은,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한자를 몰라도 이런 영어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에서는 영어로 개념 파악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처럼 50년 걸려서 겨우 개념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년, 1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어 단어의 개념들을 파악해서 지적 어휘를 갖고 있고 정말로 지성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좋은 집안 같으면 집안에서 한자 교육을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가끔 한자 휘호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한테는 잘 안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쓰고 또 우리 국민한테는 또 국회 마크도 다 뭐 한글로 해서 무식한 걸 엄청나게 배려해주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제 노예로 만들려는 거.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우리 국민을 세뇌시키는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당장 영어 많이 배웠으니까 편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영어 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영어 개념들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IMO 보이라든지 그런 우줄라이크 컵 오브 커피 뭐 이런 정도는 대학 나와서 영어를 외국 사람한테 쓰지만은 지적 어휘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의 창조적인 걸 하는 능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급어휘는. 그러니까 한국어인이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했어도 영어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죠. 그냥 I am a boy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영어 잘한다고 외국이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그 상류층 사람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자식들 다 미국에 가서 배워왔으니까 영어로 고급 지성인이 다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도 30대가 돼도 이제 대학을 졸업장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지성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어휘 그러니까 어려워서 아까 옹호라고 써놓은 거 여러분 질렸을 겁니다. 보고 대부분 아유 저렇게 써가지고 근데 지적 어휘는 그만큼에 다 그런 영어는 그만큼 또 긴 단어들이 많죠. 그거 다 그 개념 파악하면서 아는 거 더 힘들죠 영어는. 예, 그거를 그래야 지성인이지. 그건 하기 싫어하면서 그건 하기 싫어하면서 사무직 지적인 업무는 원합니까? 그런 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영어를 개념 파악할 정도로 공부하거나 한자를 6, 70년대 책을 줄줄 읽을 정도로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적 어휘, 지적 업무를 회사에서 취직하고 싶어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 모순입니다. 예. 아니 육체 노동,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들죠? 지적 노동은 머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힘들었다고 안 하면서 어떻게 그래 지적 노동 취업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이거 정말 죄 없는 이 청년들 자꾸 했는데 그러니까 속은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영어를 이제 좋아하는 신세대라고 위해서 자꾸 세뇌시킨 거에 이제 저래도 뭐 그때 그 나이 때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지 뭐 별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훨씬 똑똑한 부모님을 둔 동년배의 젊은이들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영어 지적 어휘로서 지성인을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국 교육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전에 얘기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한이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국힘당에서 젊은이를 배려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막 마크를 썼다. 이건 말짱 도루묵 거짓말이고 여러분 청년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영어 국가로 만들자는 건데 우리가 아니 정말로 진짜 아까 미국의 한 주로 되면 차라리 난 반대 안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차라리 우리 국민을 다 영어를 쓰게 만들고 뭐 일제시대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밖에서 한국말 쓰는 사람은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쓰게 한다면은 물론 우리 국민이 전부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 영어로도 우리가 지적 어휘 한자를 안 배우고도 지적 어휘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서민 아이들도 공부하면은 상류 지식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언어는 계속 이렇게 한국어를 쓰면서 이렇게 영어를 자꾸 이렇게 표제어라든지 이런 바깥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라 할까 그냥 널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흔들고 다니는 그러한 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고 근데 전혀 절대로 이런 태도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또 안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국힘당이라든지 또 더민당도 50보 100보고 좋습니다. 영어 이렇게 좋아하면 쓰고 많이 국민에게 권장하십시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정책적으로 자기가 발표해야죠. 분명히 옛날에 복거인 씨가 그렇게 영어 공용화하자고 그렇게 뭐 쓸데없는 이제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국힘당에서 그냥 막 이제 선거도 있겠다. 영어를 공용화
공용화가 아니라 영어 사용을 법제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쓰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능합니다. 노무현 정부 내도 뭐 아파트 평수를 쓰면 벌금 내고 이렇게 우리 전통의 것을 없애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어 안 쓰면 벌금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을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 영어화 정책을 당당하게 내보이면서 그렇게 정책화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게 앞으로 우리가 영어권 나라로 바뀌는 걸 국민이 알고 선택하게 하면은 그거는 전혀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이런 언어 정책 같은 걸 정책으로 내보여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은근슬쩍 계속해서 국민을 이제 영어 국가로 만들어 놓고 지들 자식들만 이제 지식인 만들고 우리 국민들은 바보 만들고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쓰려면은 국힘당이 이게 아니라 올데일 라방이죠. 예? 예? 이렇게 크게 쓰려면은 우리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당은 이제 영어 상용화를 정책으로 추구한다. 이거는 분명히 정책으로 해서 국민이 표로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부족한 건 여기 이 비디오에 이제 연결 끝나면 또 연결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부족한 건 앞으로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런 이제 국민을 속이는 정책 정말 진짜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97년도 김대중 정부 때도 어문 정책 개혁한다고 공약하고 막 그러더니만 은근슬쩍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평준화 이런 이제 한글 전형 이런 이제 마치 국민을 뭐 평등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층 사다리를 없애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도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국민이 깨어난 국민이 분명히 이제 이거는 알고 모든 것을 이런 뒤에서 이렇게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정책으로 국민한테 내보여 가지고 그것을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양당이 담합해서 이런 걸 또 비슷하게 나아가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안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양당이 사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쓰는 거는 국힘당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묘하게 돼 있죠. 이제 더민당은 영어는 덜 쓰는 것 같지만 또 여기는 또 오직 한글만 그게 또 더하죠. 더민당 측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 2000년 전통은 한자를 위주로 한 지적 문화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정파는 지금 없고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한글만 쓰든가 영어를 막 혼용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담합해가지고 이제 국민 앞에서 뭘 하나를 선택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꼭 국민이 선택한다기보다 지금 너무나도 청년들 그러니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청년들한테 사실 올데이 라방이 좋냐 전일 생방송이 좋냐 뭐 그러면 사실 이쪽이 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그럴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속임수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의 주인 되는 그런 진정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갖고 지금의 우리 실정을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